안녕하세요. 명랑한 사회 명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옛날과 오늘날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 알고 있나요? 아마 추석 설날 정도는 모든 초등학생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동지와 같은 명절이 더 있어요. 그런데 명절마다 특별한 일을 하곤 해요, 우리들이. 명절날 아침에는 조상들께 음식을 올리고 차례를 지내죠. 다양한 계절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고요.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가족, 친척들이 명절엔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상 차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정겨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을 만나 서로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을 즐기는 모습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다양한 명절을 즐기는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건데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명절을 지내는 모습이 조금 더 간소해지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절을 지내는 것과 같은 세시 풍속이 옛날과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시 풍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세시 풍속 도대체 뭘까? 뜻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절날에 하는 일과 놀이. 설날에는 세배하죠. 이런 게 바로 설날이라는 명절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따라 먹는 음식, 명절에 입는 옷 이런 것과 같이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 되는 다양한 생활 모습을 우리들은 세시 풍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날의 세시 풍속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월대보름 한식이라는 명절에 행해진 세시 풍속부터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음력으로 새해 첫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라는 명절이에요. 쥐불놀이 하고요. 달집 태우기 이러한 걸 합니다.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를 하는 까닭은요.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새해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소원 빌기를 하죠. 그리고 풍년을 기원해요.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에 올해도 농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5가지 곡식을 넣어서 만든 오곡밥을 먹고요. 건강을 빌며 부럼을 깨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럼을 깨물면 그만큼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더위 팔기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효영아! 라고 불렀는데 효영이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서 왜? 라고 하면은 내 더위 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올해 나는 더운 여름을 조금은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거죠. 더운 여름을 또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날 조금은 재밌는 더위 팔기라고 하는 세시 풍속을 즐기기도 했던 거죠. 자, 한식이라는 명절에 행해지는 세시 풍속 볼게요. 이 한식이라는 날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차다라는 뜻의 한이라는 한자를 넣어서 찬 음식 먹는 날 한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 동지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공부할 텐데 이 동지로부터 105일 지난 날짜가 한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날부터 이제 한 해 농사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상들께 한 해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성묘를 지내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정말 대보름에 하는 쥐불놀이. 요게 쥐불놀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덜집 태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들판에 잔디와 잡초를 태워 해충을 줄일 수 있었고요. 보름달 아래에서 달집을 태우면서 마을의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불놀이를 통해서 뭐 해충을 줄이는 것 또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 정월 대보름날에는 지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을 통해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단오, 삼복이라는 명절에 행해진 세시풍속 살펴볼게요. 자,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곧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이다 보니까 다가올 여름 시원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서로 부채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네뛰기는 여자들이 주로 즐기고요. 이렇게요. 남자들은 씨름을 즐기는 다양한 놀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쁜 기운을 쫓는다라는 의미로요. 이렇게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복 같은 경우는요.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요 복날 셋을 묶어서 삼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이나 산으로 놀러를 가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워낙에 기온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기온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삼계탕, 육개장처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초복, 중복, 말복에는요. 사람들이 건강식을 좀 찾아 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추석, 중양절, 동지에 행해진 세시풍속 보도록 할 텐데요. 추석이 가장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아는 그런 명절이겠죠. 자, 송편 먹어요, 송편. 그 다음에 토랑국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자, 한 해 동안 농사진 곡식과 과일을 수확해요. 이렇게 곡식과 과일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조상들께 감사의 의미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게 추석 때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고요. 보름달 아래에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기도 하고요. 올해 추수가 잘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앞에서 그림을 통해 봤다시피 송편 빚어서 먹고요. 토랑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자, 이제 중양절이라고 하는 날이 좀 낯선 그러한 명절이 될 텐데요. 어떠한 날인지 확인할게요. 음력 9월 9일이 중양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은 단풍 들고 국화꽃이 핀 산에 올라가요. 이 시기가 이제 단풍 들고 국화꽃이 피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요. 국화로 술과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가을꽃으로 대표적인 게 국화예요. 그래서 가을에 피는 국화꽃을 이용해서 술, 떡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었던 거죠. 자, 다음은 동지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이죠. 밤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건 겨울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는요. 겨울로 갈수록 밤이 길어지고요. 여름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져요. 그런데 밤이 가장 기니까 이제 겨울이 되는 그러한 시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명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하여 팥죽을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팥죽이 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쫓고자 팥죽을 만들어 먹었고요. 달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세시풍속이 행해졌습니다. 자, 다양한 명절에 따라 행해진 세시풍속들 비교가 잘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세시풍속 관련된 내용을요. 퀴즈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시기인 이날이 되면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했습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건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의미이죠. 이제 막 한 해 농사가 시작되어서 올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를 했던 명절은 한식이라는 명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게요. 음력 9월 9일 이날이 되면요. 사람들은 단풍 들고 향기로운 국화꽃이 핀 산에 올라가세요. 바로 중양절이라는 명절이죠. 마지막입니다. 이날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바로 동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세시풍속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요. 특히 옛날의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좀 낯선 명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만큼 그 명절에 행해진 세시풍속도 낯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요. 명절의 이름, 그 명절에 행해진 세시풍속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